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나오셨고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이번 시간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먼저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들어온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두산 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이요? 예, 예, 두산중공업을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예. 6만 5천 원에 20%요. 65,000원에 20%. 20%요? 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 손질해서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되는지요? 예. 이게 주가가 78,000원까지 갔다가 이달 중순쯤이었는데요. 지금 좀 많이 빠졌는데 좀 욕심 버리고 지금 잘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시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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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을 사셨을 때는 좀 길게 보고 사셨습니까? 예. 예, 좀 한 6개월 보고요. 한 9만 원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한 번만- 보셨다고요? 9만 원까지면. 9만 원이요? 예.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예상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6개월 지나셨나요? 6개월은 안 돼도, 한 2개월에는 한 3개월 좀. 2, 3개월 정도 되신 네. 것 같습니다. 사신 가격대를 예. 보니까요. 예, 이 종목 심기현 대표와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예, 예. 그래도 손실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축하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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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 대표님. 네.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하거든요. 예. 우선은 뭐 최근에 좀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그 부진 우려감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급락 흐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실적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성장성 및 그리고 상승 흐름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아까 우려감이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산 그룹주 전반적인 재무 구조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뭐 두산중공업 7만 8천 원대 주가가 고점 형성 이후에 연일 급락은 보였지만은 뭐 지금 시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만 8,900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 현재 딱 60일선 언저리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하회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좀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사실 여기서부터 좀 반등에 대한 그 모색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적인 발전 설비 수주라든가 해외 수주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황이고 워낙 급락했다는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염두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금 목표가에 있어서는 우선 한 7만 1,000원대 단기적으로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7만 1,000원대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 지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손절 전략입니다. 현재 손절이 정확하게 손절가 말씀드리면 6만 8천 원대 좀 짧게 말씀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61선이 이탈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6만 5천 원대 거의 뭐 매수한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대응하셔갖고 6만 8천 원 날 이탈 시에는 우선은 손절 전략 및 그리고 수익 실현 관점에서 우선은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재매수 관점으로 대응 전략 짜시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두산 중공업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모멘텀적인 측면 어느 정도 유효하겠지만은 워낙 단기간에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확인하시는 전략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동반한 단기 매매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61선이 깨지면 당분간 힘들 수 있겠다라는 전략이신데요. 한 61선이 68,400원 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 선 깨지 않는다면 7만 1,000원까지 들고 가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고요.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4660님께서 조이맥스와 신양을 문의하셨는데요. 조이맥스는 16,200원에 10% 사셨고요. 신양은 6,880원에 10%십니다. 종목 진단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봐드릴게요. 일단 뭐 조이맥스부터 말씀드리면 조이맥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 온라인 게임 업체입니다. 게임 업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회사는 그 상당히 탄탄한 회사 위메이드가 이제 모회사로 갖고 있는 위메이드의 자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게임 업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뭐 지금 현재는 업황이 나쁜 건 아닌데 워낙 지금 NC소프트를 선두로 해서 게임 업황 전반적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어떤 주가 모멘텀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최근 3, 4개월 이상 약간 수렴 국면을 갖고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고 상당히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조이맥스 같은 경우도 한 17,000원까지 반대한 흐름을 보였다가 또 2, 3일 급하게 좀 흘러간 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시장 모멘텀이라든 시장 소외 국면에서의 하락이지 기조적인 하락으로 이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유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사실 이런 종목은 뭐 개별적으로 시가총액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기술적 분석은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조이맥스 제가 잠깐 이 월봉을 한번 보면 확인하기에 사실은 공모될 때 한 2009년 정도 6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한 15,000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초반에 고평가된 건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느 정도 작년부터 약간은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지만은 가져가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신양이란 종목은 제가 아마 예전에 한번 다뤘던 종목 같습니다. 이 왜 갔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 S2 LTE 폰 모델의 신양이 이 모델이 들어갑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케이스 업체죠. 휴대폰 케이스 업체 옛날에 보면은 코스닥 인탑스라는 종목도 있고 이제 신양도 휴대폰 케이스 껍데기를 만든 회사인데 하반기 사실은 한 턴어라운드에 약간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향 스마트폰이 출시가 잘 되고 시장에서 인지도 그다음에 점유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케이스를 만드는 납품을 하는 신양의 주가가 지난 4, 4분기 이후에 급등을 했었죠. 사실 3,000원 있다가 7,000원 간 것이 그 모멘텀인데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한 상태에서 2010년도부터 약간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 지금 현재 스마트폰 대세, 삼성전자 대세 효과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은 원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휴대폰 케이스 껍데기는 사실은 원가 이익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죠. 보포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단 이 회사가 워낙 어느 정도 고전을 하다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으면서 그것 자체가 회사가 조금 턴어라운드 된 데 대해서 약간은 가산점을 준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매수하신 그 6,880원까지 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회사가 성장한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1개월 만에 3,000원에서 이렇게 더블의 가격을 줬다는 것은 단기적인 세력이 들어왔다 그렇게밖에 확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약간 IT 부품주들도 차별화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한 5,000원에서 6,000원 박스권 행보권이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감내하시고 조금 더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종목 봐드렸고요. 신기현 대표께도 두 종목 드리겠습니다. 한 분께서 두 종목을 문의를 하신 건데요. 먼저 제일모직을 104,500원에 20% 있으시다고 하고요. SK 브로드밴드는 3,54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향후의 전망과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시면서 371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제일모직은 손실인데 SK 브로드밴드는 그래도 수익권에 있네요. 예. 네, 우선 뭐 제일모직부터 말씀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우선은 한 번 더 가자라고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유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전자재료 부분에 대한 그런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슈가 주가의 등락을 좀 엇갈리게 하는 그런 모멘텀적인 측면이 되었었는데 지금 시점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제일모직의 원래 사업이 이 패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의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PA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뭐 제일모직도 그러한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역시나 뭐 어느 정도 명품 고가 브랜드에 대한 수요층은 계속적으로 두텁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역시나 중저가 의류 메이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제일모직도 역시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제일모직만의 뭐 유통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하우를 봤을 때에는 이 시장이 만약에 뛰어든다라고 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가격대 뭐 재료뿐만이 아니고 이 패션업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즉 10만 원대까지 이상의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도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원대를 제시해드리면서 지난해 10월 달부터 조금 갇혀있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 11만 원대 목표를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에 있어서도 역시나 박스권 하단인 92,000원대를 제시해드리면서 제일모직 지금 박스권에 대한 매매 형태로서 전략을 짜드리겠지만은 패션 사업에 대한 부분 성장성을 믿고 한 번 더 홀딩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일모직과 좀 다른 의견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지금 딱 저항 라인, 그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연일 계속적인 좀 장기 하락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나 가입자 경쟁에 대한 부담감으로써 그리고 시장의 포화 상태, 즉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딱 지금 가격대 약 3,600원 라인이 그 내리막길 속에서의 상향선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재차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업 전용 회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모멘텀적인 측면이 긍정적이다라는 뭐 그런 뉴스나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역시나 아직까지 크게 봤을 때에는 분명히 포화 상태인 것이 이 SK 브로드밴드의 성장성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우선은 소폭의 상승 흐름으로서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우선은 이 종목은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모직은 11만 원까지 목표가를 주셨는데 SK 브로드밴드는 지금 수익권이시니까요. 지금 자르고 나오는 게 어떨지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전화를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네, 종목 봐드릴까요? 관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평산이라는 종목 가지고 있거든요. 평산이요? 예, 네. 평산을 얼마에 몇 % 가지고 계신지요? 저기 평산인데 평산. 예, 평산이요. 예, 그거 4,500원에 10%입니다. 4,500원에 10%요? 네, 예, 1년 가까이 됐거든요. 손실 많이 보고 계신데요. 중간에 뭐 손절을 하지는 못하셨고요. 어떤 점을 아니, 저희가 풀어드릴까요? 제가 그날 4,500원에 10%를 매수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관리 종목 우려감에 하한가를 열방을 맞아서 예. 살 수가 없었어요. 예, 대응이 일단은 이 종목을 팔고서 예. 지금 제가 루보라는 종목도 가지고 있는데 루보에다가 넣어도 되는지 루보도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끊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 팀장님. 네. 이분께서는 루보라는 종목도 있으신데요. 평산을 팔고 루보에 투자하면 어떨지도 물어보셨어요? 두 개도 일단 안 됩니다. 조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개 다 안 됩니다. 예. 자, 한번 말씀드리죠. 이제 국내 거래소 규정상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평산 같은 경우는 30분 단위로 호가를 받아서 30분 단위로만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호가 좀 의의가 없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 매수하셨을 당시 아마 작년 초로 기억나는데 그때 아마 기세 하한가를 예, 말씀하신 대로 3월이네요. 뭐 하한가 한 7번 정도 급락을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어제 최근에 좀 공시도 나왔죠.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일단 회사가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계속 3년 연속 적자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도 147억 적자입니다. 최근에 바뀐 거래소 규정상에서 2008년 이후로 5년 연속 적자가 되게 되면은 즉시 퇴출 규정이 들어가고요. 지금은 4년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채권단에서 평산에 대해서 5월 14일까지 채권 은행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간단히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죠. 거의 이제 뭐 퇴출 소송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 왔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퇴출 관리 종목 하더라도 밖에서 거래가 되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보통
최악의 경우 퇴출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아예 그냥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산에 대한 투자 전략은 글쎄요. 회사 어떤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채권단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평가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그 5월 달까지는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에 계속 한 800원, 900원 글쎄요. 어떤 세력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반등은 나올 수는 있을 거라 일단 생각을 하는데 조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조금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대한투자로 말씀하실 때는 루보를 말씀하셨는데 루보는 우리가 기억이 한 3년 정도만 올리면 아시죠? 이 루보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여기 기억이 나네요. 2006년도네요.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800원짜리가 38,000원까지 올렸었죠. 이때가 지금 CNK 인터내셔널과 맞먹는 대대적인 국내 주식시장에 큰 사건이 생겼던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주가 작전 세력이 해가지고 800원짜리를 4만원까지 거의 뭐 2달 만에 올려버렸었는데 그렇게 이게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안 좋은 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루보에 대한 투자는 저는 뭐 무조건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드리면은 루보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그 평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한 10분의 1 토막 난 거는 제가 볼 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 팀장님과 함께 평산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볼 텐데요. 현대 하이스코 문의하신 분부터 보겠습니다. 심기현 대표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적으셨어요. 4만 원에 20% 사셨는데요.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손실 중이시지만은 뭐 손실보다는 역시나 수익 구간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큰 폭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9%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뭐 최근에 현대 하이스코 뭐 철강 업종 내 역시나 실적 최선호주로서 분류가 되면서 급등 흐름을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현대 하이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종목군으로 다시 한번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자동차 업종 크게 주가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지금 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계속적인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 하이스코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최근에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대 하이스코 지난번 실적도 상당히 좀 호평세가 나왔는데 다음 그 실적 기대감도 지금 시점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 자르고 나오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다면 목표가 설정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44,000원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뭐 철강 업종이 올라가든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올라가든 두 업종 다 수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어느 업종이든 올라가면은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44,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적으로는 철강 업종 모멘텀보다는 자동차 업종 모멘텀이 좀 빠를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올 상반기까지를 목표 기간으로 잡으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36,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세는 계속적으로 횡보 및 그리고 상승에 대한 기존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현대 하이스코에 대해서는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문자 종목도 바로 볼게요. 큐로컴 보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큐로컴을 4,300원에 20% 사셨어요. 9517님의 종목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큐로컴을 4,300원에 20%. 하 팀장님. 예, 사실 뭐 큐로컴도 사실은 대표적인 세력주인데 아까 제가 그 루보 말씀하시면 조금 같이 말씀드리면 그 세력주들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약간 자산 레버리지를 상당히 잊을만 한 금액만 투자하라고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큐로컴으로 넘어오겠는데 큐로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 세력주라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력주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회사가 하는 일하고 주가하고 아예 딴판으로 움직이는 게 큐로컴입니다. 예. 큐로컴은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은 원래 컴퓨터 주변기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변기기를 만드는 회사고 영년 같은 경우도 2011년도 실적이 보니까 영업이익이 1억 났습니다. 2010년도 대비해서 90%가 박살이 났고 당기 순손실은 적자 전환했죠. 근데 신기한 게 주가는 또 잘 갑니다. 그럼 뭐라 해석해야 될겠죠? 자회사 원래 본인의 역할보다는 다른 쪽 사실은 이 바이오 주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연말 이 주식이 2,500원을 하다가 7,0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큐로컴 같은 경우는 큐로컴 홀딩스가 있고 큐로컴이 있고 미국의
스마젠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스마젠이라는 자회사가 미국의 어떤 그 교수팀과 에이즈 백신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 FDA로부터 뭐 임상 1, 2차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 급등을 했던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큐로콤이라는 회사 자체는 사실은 본연이 갖고 있는 컴퓨터 주변 기기보다는 바이오 산업, 에너지 백신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는 대표적인 바이오 주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글쎄요, 지금 보통 이런 건 이제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 세력주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간 상승은 예상이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사실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워낙 12월에 급등이 컸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행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 의견은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 회사가 얼마까지 가고 안 가고는 사실 자회사 스마전의 어떤 그 백신 개발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추이 지켜보면서 일단은 저는 뭐 보유 의견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보십니까? 오스코텍이요. 오스코텍이요? 얼마 몇 퍼센트 가지고 계세요? 4,040원에 40%요. 4,040원에 40%요? 뭐 최근에 네. 매수를 하셨습니까?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름 정도 되셨고요. 네. 어떤 이슈로 이 종목을 사시게 됐어요? 아니, 계속 신고를 하고 있길래, 예. 이게 상승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응도 그렇고, 예. 뭐 손절가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대응이요? 대응이 앞으로 대응도 앞으로의 그렇고, 대응 전략이요? 네, 예, 손절가도 좀 알고 싶거든요. 손절가랑 목표가 함께 정해드리면 네. 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신기한 대표님 받으세요. 예. 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테마적인 그런 형성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골다공증 관련된 부분, 즉 사람의 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스코텍에 대한 어느 정도 경쟁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알려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만 돼준다라고 한다면은 급등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 상당히 그 주가 상승의 탄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말씀해 주셨던 좀 행보 구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대선 관련 테마 그리고 복지 관련 테마가 예전보다는 조금은 좀 변동성, 즉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횡보 구간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복지 관련, 특히나 뭐 치매 관련된 이 노인층을 겨냥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4월 총선 이전까지는 그러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스코텍에 있어서는 우선은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은 우선은 역시나 단기적으로 좀 욕심 내신다라고 한다면은 5,000원대까지도 좀 한번 바라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4,200원대 한번 두 번에 대한 어느 정도 저항 라인이 좀 걱정되실 수는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선 시즌에 대한 모멘텀만 작용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저항 라인을 쉽게 뚫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5,000원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염두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에 있어서는 우선은 3,500원대만 지켜주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노인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인해 갖고 수혜 종목으로서 분류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인데요. 웅진에너지를 하나사 61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7,480원에 사셨고 10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웅진에너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는데 보통주를 추가적으로도 발행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웅진에너지 오늘 좀 반등하고 있죠. 매수가보다 반등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7,480원이면은 제가 생각 오늘 아니면 아마 지난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참 대단하십니다. 이 몰빵을 하시네요. 주식에 대해서. 예, 일단 몰빵을 하신 게 대해서는 뭐 가감한 용기 축하드리고요. 웅진에너지는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한 가지 기다려 보십시오. 2월 28일 날 웅진코웨이가 IR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IR 하는데 많이 알다시피 지금 이슈죠. 웅진코웨이는 사실은 정수기 사업 부분보다는 화장품 사업에서 적자가 나가지고 그거 띄어내버리고 팔아버리고 그 자금으로 웅진에너지가 하고 있는 태양증지 인곳 웨이프 사업에 투자를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2월 초순에 나왔던 지난 분기 실적 2010년도가 사실은 영업이익이 200억밖에 안 나오면서 반토막 났습니다. 60%.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 즉 5,000원 밑에 주가에서는 그게 다 반영되어 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성장수로 봤을 때는 웅진에너지는 좀 반등 모멘텀이 다시 한번 나온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주가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4,500원 하다가 9,000원까지 100%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렴 과정에 들어갔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그 중간 가격이 사실은 7,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원 지지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말로 예정된 웅진 코웨이의 IR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자기 웅진 그룹의 로드맵을 좀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보시면서 2월 말 정도의 주가 항방을 조금 보시면서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5년차를 맞아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학연이나 지연을 따지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는 분이 많다면 앞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인척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는 국민께 할 말이 없다며 내 주위에 비리를 저지를 사람이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살아갈 집인데도 소홀히 했다면서 제가 챙기지 못한 게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경호상 문제가 있다고 해도 30년 이상 살던 옛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해 논현동 자택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등 현안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과거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2개 기업이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신청할 경우 최우선 신고기업에게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개 기업의 담합 사건에도 신고 1, 2위 업체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며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담합을 신고한 첫 번째 기업과 두 번째 기업에 과징금 감면 혜택을 줘왔으며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란이 유럽 국가들의 추가로 원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공급 불안이 가중된 데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패키지가 승인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주 종가보다 2.5% 오른 배럴당 105달러 8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작년 5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해산 브렌트유도 1.4% 오른 배럴당 121달러 68센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태평양 일부 바다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평소보다 최고 1000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우주해양연구소 소속 켄 비슬러 연구원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태평양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평소보다 최대 1000배에 이르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해안에서 무려 644km나 떨어진 바다에서도 원전에서 새나온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연구진은 해수에 들어가는 세슘은 원전 배출수가 주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계속 유출됐기 때문에 오염 위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0.5포인트 정도 밀린 2023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2018이 출발했으니까 낙폭을 대부분 만회를 한 거고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는 현 선물 시장에서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와서 투자 전략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